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뒤 첫 법사위라는 주제인데요.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이 검찰 수사의 범위를 토로 넓힌 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이게 법조계에서는 엄청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의미도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이란 건 헌법재판소에서 이 다루는 여러 소송 유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정부 기관과 기관 내지는 지자체 사이에 어떤 권리의 존부,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따질 때 주로 채택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국회가 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와 지자체가 좀 격돌할 때 헌재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판단해 달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데, 이번에는 청구의 주체가 청구인으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유상범 전주의 의원. 유상범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전주의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죠. 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서 심의 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한 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6명. 이 두 주체는 아니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건 헌법에 있다. 그런데 이걸 왜 쪼개고 나누고 기능 분배를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 효력은 유효, 이 법안의 효력은 유효라는 것이었고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에 대한 청구는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해서 아예 각하,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아예 판단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상대방이, 이 세 주체가 상대방으로 삼은 건 법사위원장 국회, 그리고 하나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단계, 그러니까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본회의로 넘겼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5대4로 당신들 말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왜 탈당을 했냐면 무소속 지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안건조정 소위라는 게 법사위의 그 내부 소위에서 논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여야 정족수가 3대3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3 동수로 맞춰서 의견 개진이 잘 안 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의사를 한번 맞춰봐라 이런 취지로 한 건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요. 그런데 겉은 야당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정권이 바뀌기 직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면은 완전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야말로 이건 위장 탈당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절차적 하자 있다. 다만 이걸 이 법률 자체를 완전 원점으로 돌릴, 완전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유효,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권한쟁의의 일부,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일부 인용이 된 지금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각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쵸. 하나는 법사위 절차. 이건 잘못됐네. 헌재의 5대4 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본회의에 간 거에 대해서 이 5대4 중에서 한 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한 명이 이 절차는 잘못됐지만 완전 원점으로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게 이미선 재판관이었고요. 네. 이거 법사위 절차에서 잘못됐다는 이 4명의 재판관은 이거 잘못된 게 넘어갔으니까 본회의에서도 잘못. 그래서 본회의 통과한 이 법안 자체도 무효. 이런 어쩐 논리적인 좀 일관성을 좀 가져갔던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요.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이거 위장 탈당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거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탈당을 해서 이 외형은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 위법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 4명은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 이 또 논리적으로 본회의에 제대로 넘어가서 가결 요건까지 갖춰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 법은 유효인데 아까 이미선 재판관이 이건 절차가 좀 잘못됐어 법사위에서 이건 위장 탈당이고 이 정도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어. 그렇지만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까지 본회의 절차
완전 무효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한 거는 괜찮다라는 게 5대4 이렇게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은 권리 침해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법률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런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효하다고 본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이제 절차가 지켜져서 본회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법사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3대3 정수를 좀 꼼수로 위장으로 탈당 막 급하게 해가지고 맞췄다. 그 당시에 사실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양향자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겠거니 했는데 언론 인터뷰를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거 검수완박법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보임을 시키면서 민영배 의원 탈당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는요 여러 주장을 또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너무 살라미 회기를 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면은 정말 뭐 24시간, 그렇죠. 뭐 48시간, 몇 날 며칠도 계속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할 그렇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딱 하루만 회기를 잡은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더는 못하게 딱 요만큼만.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필리버스터 정말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국회법상 회기를 뭐 3일, 5일 하라는 규정은 없어. 하루도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저자적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게 절차 문제에 대해서 주되게 판단을 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법률 자체의 뭐 위헌 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또 나옵니다. 왜냐면 한동훈 장관은 아예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제 검찰과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 정부조직법이나 이제 검찰청법을 보면 사무관리의 최종 책임자예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한테 개별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한테 수사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뭐 영장을 청구해라 마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개별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검찰 조직의 기능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면 검사 6명은 왜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을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헌법에 보면 12조와 16조에 검사라는 구절이 딱 2번이 나옵니다. 그럼 검사가 뭘 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이런 사람을 인신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뭐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를 꼭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법원에 발부를 받을 때 신청은 검찰이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16조는 주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문서가 딱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동훈 장관과 검찰의 입장은 이것 봐라. 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기재가 돼 있는 거는 수사를 전제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헌재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입법부가, 입법권자가, 국회가 검찰의 수사 권한 그리고 기능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앞서서 필리버스터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측의 이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으로 사실상 이제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양측이 굉장히 좀 시각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위장 탈당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가지고 막 뭐 문매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절차적 하자가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회의에 회기되는 그 회부되는 과정 중에서도 심의 표결권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수기하고 논의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설왕설래하지만 저는 이 법 자체가 완벽무결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논의 과정이 많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하게 한 데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이후였어요. 그리고 인수위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5월이 돼서 공식 이제 임명이 되기는 전인 상황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리하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구나 대통령이. 그러면은 원래는 과반 출석 과반 투표로 이 다 가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5분의 3인가로 그 요건이 가중되기 때문에 속도를 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이제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고소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자로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 사건 좀 들여다봐 주세요. 제가 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자도 범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봤더니 이런 범죄 단서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런데 고소 사건은 당사자가 이의하면 무조건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송치됩니다. 근데 고발자가 이의하면요, 검찰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건 사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어떤 소수자들은 자기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의 형태로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이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헌적이다. 지금도 ING인 겁니다. 진행형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돌릴 것인가?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헌법재판소가 아예 법률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 법률 완전 잘못 만들었네요. 원점으로 돌리십시오라고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96년도에 막 주말에 버스를 동원해가지고요. 여당 의원들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아예 참가도 못했어요.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으로 갔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심의표결권 제약받았다, 제한받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헌재가 이번이랑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네. 하지만 법률을 입법권자가 어쨌든 이 삼권분립화에서는 입법권자의 재량을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최소한에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은 그냥 유효. 2009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이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미디어법이었습니다. 이건 심지어 문을 걸어 잠그고 막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완전히 그 국회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과중에 좀 날치기다, 졸속 통과다 이런 비판을 감내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똑같이 판단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어쨌든 여야 좀 정치권에서 좀 수용하는 게 맞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이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검수완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목적성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기치를 상당히 관철시키려고 많이 했고 그래서 공수처도 출범을 하게 됐던 거고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권리까지도 독점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정권을 겨냥한 권력형 수사랄지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기소, 재판에 넘기는 걸 하나의 성적표 그리고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서 이거 한번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없네요. 무혐의로 우리가 처분 내리겠습니다. 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수사라고 하는 이른바 재벌,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는 무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사건보다. 일반 사건은 이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0점 몇 %대에 머무는데 특수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한번 법원 판단 받아보자. 그리고 이 정도 수사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수사를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되기 이전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요. 정말 민생범죄라고 하는 건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다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었어요. 실제로 밑작업 그리고 초동수사 같은 거 특히 현장에 나가고 하는 거는 검찰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수사를 모두 검찰이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하는 건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6대 범죄 중에 2개,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만 직접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검찰로 좀 제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수사의 공백을 경찰이 잘 메워주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조인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법리를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 능력의 어떤 격차를 이야기하는 법조인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게 맞을 것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식의 좀 단초.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어느 정도 권력을 좀 배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 강화 등을 좀 모색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놓은 이후에 사실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거는 둘 다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되게 급하게 처리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정권 바뀌기 직전에 서둘러서 막 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탈당 이거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발인 이의권을 주지 않은 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장애인, 아동 이런 피해자들이 정말 이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보통 이게 정치적 수사가 막 특정 정파성을 띤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고발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해가지고 검찰까지 가는 걸 좀 제동을 걸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선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발을 뗀 만큼 저는 이걸 원점으로 완전히 돌리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효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법무부에서 이 검수완박법이 출범된 이후에 대대적으로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개시권을 검찰이 갖도록 하다 보니까 이거 2개만으로는 부족해. 마약, 선거, 공직자 이런 부분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겠어라고 시행령을 고쳐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행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 아래에서 그 각각의 부처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부에서 만든 상위 법령과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지칭 데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이 시행령은 사실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처음으로 국회에 이제 법사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뭐 굉장히 예상이 되긴 했지만 여야의 충돌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뭐가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병과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법연구회의 어떤 좀 획책에 의한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비판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히 보수 정당이라면 전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이 수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양,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정파성을 띠고 의도적인 결론을 내린 양 호도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불과 과거로 돌아가도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이 그렇게 논평을 냈었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아주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논평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위장탈당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당 논의를 하고 이런다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탄핵을 할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민생이 어렵고 이상민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이 청구한 게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뭔가 이 전선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 모두 동일한 주제로 계속 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도 굉장히 좀 격화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사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다수석을 점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 우리가 원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되네. 이 부분 제동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까? 다 시행령을 뜯어 고쳤던 거예요. 이건 사실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으로 있고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자, 그러니까 국회를 통합한 법률은 이 부분은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이 상위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 다 이 배치되지 않도록 규율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완전히 상치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통치, 시행령 정치 못하도록 뭐 법률을 만들겠다 하고 하는데 국회법에 이미 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시행령 같은 거를 상임위가 소관하는 부처에서 만들었을 때 이게 상임 모법이랑 좀 배치가 되는데라고 좀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검토하도록 돼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볼게요.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후속 대책으로 제시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의가 과연 쉽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나온 지도 정말 하세월입니다.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부터 사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그 좀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검경 모두 어떤 수사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을 처음에는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이렇게만 좀 규정을 6개로 제한했다가 그것도 2개, 부패와 경제만으로 남겨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건이 폭증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단히 법률 검토나 난이도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 역량이 검찰에는 못 미친다는 진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변호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좀 수사에 어떤 그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헌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논의의 주체는 있었는데 큰 좀 진일보한 결론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후 폭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